안녕하세요. 브레이든 로빈의 로빈입니다. 오늘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제가 어떻게 영어로 요가를 가르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어요. 제 알고리즘을 보니까 영어 요가로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어로 요가를 배우는 거에도 관심이 많지만 또 요가 강사이신 분들이 영어로 요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국어 모국어였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영어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또 영어로 요가를 가르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답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을 계속 다녔고 또 그러다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그때 막 뜨고 있던 학교가 상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로 MBA를 오게 됐고 MBA가 끝나고 나서는 뭐 중국에서 MBA를 했으니 한번 중국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북경으로 와서 또 한국 대기업에 다니다 그러다 또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 중국 대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저와 또 너무 잘 맞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외국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임원까지 달았어요.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빡빡했던 거예요. 제 시간은 하나도 없고 정말 일만 계속하는 그러면서 건강도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제 남편을 만났죠. 그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고 또 미국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다 보니 이제 중국의 그 매연과 이런 것에 더 이상 못 견디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저보다 꽤 오래 일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미국으로 같이 가서 이제 살자. 결혼을 해서 그러다가 결혼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인생은 타이밍인 게 제가 이 친구를 1년 전에만 만났어도 저는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저는 그때 커리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고 제 인생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딱 이 친구를 만났을 때가 제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뭔가 세틀다운 하고 싶다. 같이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들던 때였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정말 계획 없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그 잘 나가던 직장과 그 높은 연봉의 직업을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온 거예요. 와서 너무 신났죠. 왜냐면은 막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와서 막 파란 하늘에 이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 즐겁게 살다가 이제 바로 또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니 두둥 인생이 갑자기 180도 바뀐 거죠.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 가족들도 옆에 없고 도와주실 분들도 산후조리원 이런 게 어딨어요. 모든 거를 이제 저희 둘이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기는 너무 예쁘지만 그게 너무 아닌 거예요. 저는 너무 막 나름 제 인생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제 인생은 없어지고 아기 인생만 생긴 누군가의 엄마로만 남은 것 같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없어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행복하다가도 막 우울하다가도 막 그런 막 자아 정체감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나한테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뭘 할까? 운동을 할까? 이걸 할까? 하다가 집 바로 앞에 요가원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체인이었는데 코어 파워 요가라고. 그래서 무작정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운동신경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운동신경도 없고 또 뭐 맨날 앉아서 컴퓨터만 했으니 일만 했으니 막 어깨는 굽어있고 목도 아프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 엄마 쪽 대대로 허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막 디스크기도 있고 당연히 막 굉장히 뻣뻣하고 몸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가를 등록을 해서 무조건 갔어요. 또 한 요가였어요. 첫날 정말 토할 뻔했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뭐 중간에 막 죽을 것 같다가 막 기어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저는 또 한번 제가 하겠다고 한 건 또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한 약속이니까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가서 한 일주일은 정말 죽을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저는 물론 요가를 막 정신 수양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가를 피지컬 액티비티로 운동 목적으로 했다가 그러다 보니 요가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종류의 요가
다른 타입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요가 필로소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빠져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할 때만 요가를 뭐 살 빼려고 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비난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 요가를 시작했다면 그거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든 매일 한다는 건 굉장히 본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고 그러다가 뭐 더 좋다 보면 요가 필로소피와 요가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마음 수양도 되고 그러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아무튼 너무 샜는데 그렇게 이제 한 1년, 2년을 그렇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수련을 했어요. 매일 요가원에 가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꼭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요가 저를 가르쳐 주시던 이제 강사분이 요가 티처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 자신감이 항상 충만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잘하는 것에 한해서 요가든 운동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나는 항상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었나요. 물론 요가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다고 지금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나는 항상 뒤에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고 요가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더 좋아했었던 것도 있어요. 약간 더 이렇게 겸손해지는 느낌? 저와 다르게. 그래서 내가 무슨 요가 강사냐 나는 그런 거 할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 그리고 그땐 저는 컨설팅 일을 할 때였고 이러면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요가 강사 수업을 듣는다고 요가 강사를 다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냥 본인의 deep in the practice라고 하잖아요. 모든 자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럴까? 그때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로 요가 강사 수업을 등록을 했어요. 요가 강사 수업 여기도 싸지 않아요. 그때 한 2,50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500불에 3,000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때 아기가 2살 만 2세 때였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요가 강사 수업은 저녁에 진행이 되거든요. 월, 화, 수 6시부터 9시 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아기 있는 집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였고 남편도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착해서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지만 또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요가 강사 수업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수업을 50시간인가를 또 들어야 돼. 제 개인 수업을 듣는 걸 참여를.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 3시간씩 요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진짜 안 나아질 수가 없어요. 얼라이먼트부터 모든 걸 잘 잡아가다 보면은 정말 일취월장을 해요. 본인의 수련 깊이에 있어서도. 요가 강사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물론 언어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자신이 없었던 분야에서 영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또 이렇게 말이 사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외국인에게 완벽한 네이티브 스피킹 기대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UN 판기문 전 총장님 발음을 보세요. 발음 좋나요? 뭐 너무 별로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설 없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수업을 할 때는 서부 친구들 보면은 예요 하면서 막 한참 막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요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막 히피하게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건 오히려 발음은 네이티브가 아니더라도 정확하고 깔끔하게 원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알려주실 수 있는 그거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의 내공이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고 다른 사람 뭘 카피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이 아는 거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 요가를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발레를 하시거나 체조를 하시다가 요가 강사가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옛날부터 워낙 유연하셔서. 근데 저는 요가를 시작한 게 30대 중반이었고 원래 몸이 굉장히 뻣뻣했던 사람이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련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너무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과외 한 번 없이 서울대 간 사람들은 과외를 못 하듯이 저는 정말 수업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고 정말 수련을 많이 해서 내 몸이 나아지는 걸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를 스스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저의 티칭 스타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수련을 많이 해서 본인의 내공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본인의 티칭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가 모국인 분들도 처음에 요가를 가르치는 초보 강사분들은 약간 뭐랄까 너무 본인이 아닌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너무 스피리추얼한 약간 요가 강사 분위기를 내려고 하시는 예를 들어서 Inhale, lift your arms up, open your heart, bring yourself to the center.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그렇게 말을 하는 목소리가 아닌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수업을 들을 때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게 뻔한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실까 하는. 요가를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생기고 요가를 듣다 보면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심에서 말을 하는지 아닌지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찾는 것, 본인의 티칭 스타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영어로 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녹화를 많이 해보세요. 본인이 가르치는 부분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사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다른 친구분들한테 부탁을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하나의 클래스 포맷으로 100번 정도 수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수업 하나의 포맷을 갖춰놓고 한 동작에서 3번 이상의 큐잉을 들어가지 않게끔 쓰세요. 본인이 써놓고 이걸 외우시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세요. 같은 큐잉으로. 그렇게 한 100번 정도 하시면 자신감이 붙어요. 뭐 100번 너무 많다면 뭐 될 때까지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그렇다면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른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했던 부분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제가 잘하는 분야일 때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고 자신감이 없는 분야일 때는 저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200%를 쏟아서 내가 나 조금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요. 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2배, 3배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 이제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경치 거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거는 요가 강사로서 요가 선생님이라고 특히 불리려면은 그거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본인의 경지가 어느 정도 와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가를 직업으로 가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요가를 돈으로만 생각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가라는 직업은. 왜냐? 저는 많은 다른 커리어와 직종들을 많이 해봤지만 많은 직업 중에 이런 직업은 없어요. 이 요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제가 조금이라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 거의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퍼스널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막 지금 막 마음이 안 좋고 막 너무 하기 싫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 몸을 터치했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느껴져요. 에너지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싫어할 때는 일단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센틱하지가 않아지고 다른 사람 학생들도 그걸 느끼실 것이고 그러면은 수업 퀄리티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한두 번 뭐 이렇게 사람의 무드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기에는 거의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직업, 제가 했던 직업 중에 다들 어떤 직업이든 싫지만 그냥 생계를 꾸리기 위해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가는, 요가를 가르친다는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이 더 있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이분들이 잘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 본업을 다 관두고 이렇게 브리딩 요가라는 버추얼 요가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고 또 수련하고 또 스튜디오에도 나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된 지가 벌써 6년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항상 길은 있다는 것,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미국에서 요가 강사 자격증 따기와 또 요가 강사를 해서 또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지만 물어보기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관심 있으시다면 다음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